심각 혼란 인쇄 올립니다. 사라졌던 이복 동생이 조선 최고의 살수가 되어 돌아왔는데 이 집은 다름 아닌 조선 최대 거상 민상단. 지금으로 말하면 S기업의 유일한 후계자가 사라졌다가 떡하니 나타난 건데요. 집안의 모든 애군을 다 짊어지고 구박덩이로 새엄마 학대의 끝판왕을 살던 제이가 누구보다 의지했던 동생 홍랑. 그는 배다른 누이를 누구보다 따랐고 오늘도 엄마에게 학대당하는 누나를 위해 동백꽃을 따다 주겠다고 나간 후 실종이 되었는데 뭐든 말해봐. 뭘 기억하는데? 어릴 적 기억이 없습니다. 12년 만에 나타난 홍랑은 제이가 보기엔 아무리 봐도 동생이 아닌 것 같다. 위험한 분위기의 츤데레, 멋진 남자 청년으로 성장했고 게다가 희수라는 예명을 가진 조선 최대 검객이었는데 집안의 재산을 노리고 들어온 많은 이들이 있었기에 열심히 동생이 아닌 증거를 찾아다니지만 감히 함부로 했나? 내 누이를. 점점 빠져드는 동생. 홍랑의 매력에 갈피를 못 잡는데 누구보다 간절히 홍랑의 행방을 찾던 이복누이 제이와 비밀을 간직한 채 돌아온 홍랑은 점차 서로를 향한 오해인지 연모일지 모르는 감정에 빠져드는 미스터리 멜로 사극. 너무 재밌을 내용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동명의 소설이 원작인 넷플릭스 화제의 드라마 탕금. 단순한 사극이 아닙니다. 미스터리, 멜로, 심리 스릴러까지 더해진 가상 역사극이라는 점. 때는 조선시대, 조선 최고의 상단 민상단이 실종되었던 유일한 적자 후계자 홍랑이 12년 만에 살아 돌아옵니다. 조선시대 막대한 부를 거머쥔 민상단 정실부인 민연의 아들로 태어난 홍랑은 씨바지를 통해 태어난 이복누이 제이를 누구보다 더 따랐습니다. 제이는 부부 사이가 안 좋았던 민상단의 상단주가 씨바지를 통해 얻은 딸이었는데 상단주 심열국은 민상단의 딸 민연이와 결혼하면서 대릴 사위가 되지만 생각만큼 얻어낸 것이 없었고 민연이는 본인이 좋아해서 심열국과 결혼했지만 마음대로 마음을 얻지 못해 불행했어요. 민연이는 심열국의 결혼 전 옛 연인 꽃님이를 복중 태아와 함께 죽였고 씨바지로 들어온 제이 엄마도 죽여버렸는데요. 심열국은 모든 것을 묵인했습니다. 제이도 죽이려 했지만 조선 최고 무녀 귀국자가 제이는 키워서 출가시켜야 애군이 없다 하여 키우기는 키우지만 민연이는 온갖 구박과 학대 저주를 일삼았습니다. 민상단은 홍란을 찾기 위해 모든 수를 동원했지만 홍랑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요. 민연이는 제이가 재수 없어서 홍랑이 사라진 거라며 더욱 구박하고 가두고 학대했어요. 제이는 이렇게 천덕꾸러기로 살아가는 삶에 홍랑은 세상 하나뿐인 유일하게 자신에게 다정했던 동생이었기에 홍랑을 찾으러 전국을 다닙니다. 그렇게 12년이 흐르는 동안 그동안 민상단의 막대한 부를 보고 홍란이라 자처한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모두 거짓이 곧 발각되어 호되게 내쳐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연이와 꼭 닮은 홍랑이 장성에서 나타났는데 이 홍랑은 어릴 적 기억을 하지 못합니다. 생김새나 유전자 감식 같은 도구나 모든 추측들이 홍랑임을 말해줬기에 민상단 부부는 자기 아들이라 철석같이 믿었지만 홍랑을 애타게 찾았던 제이는 홍랑이 저런 위험한 느낌을 가질 리 없다며 홍랑이 아닐 이유를 자꾸만 캐냅니다. 홍랑은 제이가 저러니 너무너무 싫은데 한편 심열국은 상단의 실소유주인 부인보다 힘을 갖기 위해 몰락해가는 양반과의 자손 무진을 양자로 들여 자신의 자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대행수 자리에 앉혔는데 무진은 홍랑이 돌아오자 난감한 위치가 되어버립니다. 가뜩이나 민연이의 구박으로 길을 못 펴고 살았는데 이제 민연이는 민상단의 모든 것을 돌아온 홍랑 아드님에게 물려주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남편과 양아들에게 민상단을 줄 순 없었거든요. 한편 저작거리에는 머리카락과 눈이 하얀 서린이 소년들을 잡아간다는 소문이 퍼졌는데요. 제이는 어린 홍랑이 사라지기 석 달 전쯤에 온통 하얀 사람을 만났다고 말했던 걸 기억해내면서 서린을 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홍랑도 그 서린을 쫓고 있었는데 둘은 그 접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실 홍랑은 진짜 홍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휘수라는 검객으로 원래는 노비 출신으로 양반댁 자식의 액바지로 살다가 도망쳐 서린에게 잡혀 어떤 화공에게 진상되었어요. 그 화공은 본인을 신이라 칭하고 사람의 몸에 그림을 그리고 그 아이들을 살아있는 부적으로 만들어 본인의 소품으로 사용하는 자였습니다. 화지에 그림을 그려야 하기에 소년들을 잡아 석해 백반, 비소로 살색을 하얗게 표백한 뒤 묶어놓고 등에 인두와 침 안료를 이용해 그림을 그렸고
도망가면 불구로 만들어 버리거나 망치면 생매장을 해버리곤 했습니다. 홍랑은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겨우 탈출했고 송월이라는 객주에게 팔렸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송월은 심혈국의 옛 정인이었던 꽃님이었는데요. 꽃님은 복중의 아이까지 잃고 심혈국과 민현이에게 복수를 하기 위해 마침 실종된 홍랑과 외모가 거의 비슷한 희수를 입양해 키워 민상단으로 들여보냅니다. 홍랑은 자기 어미가 되어준 꽃님을 위해 민상단의 재산을 빼앗아 복수하는 한편 자신의 등에 그림을 그린 화공의 정체를 쫓고 있다가 서린을 찾게 되고 제이 또한 서린을 찾고 있는 중 위험에 빠졌을 때 목숨을 구해주게 됩니다. 홍랑은 제이의 처지가 집안의 구박덩이로 자신의 어릴 적 삶과 비슷했기에 자꾸 제이를 보게 되고 동생을 찾아 위험에 빠지는 순간들에서 제이를 지켜주게 되며 홍랑이 자꾸 자신에게 잘해주자 진짜 동생인가 싶은 마음 반반. 홍랑에 대한 마음이 점점 바뀌게 되었는데요. 또한 홍랑의 기억을 잃고 고아인 줄 알고 자란 시간이 고됐다고 하자 홍랑이 진짜든 아니든 더는 아프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홍랑 또한 누군가 자신을 이토록 걱정해준 게 처음이었습니다. 홍랑은 점점 속절없이 제이에게 빠져들어 버립니다. 모두가 제거하기를 바라는 제이를 끝까지 지켜내며 본인이 당한 화지에 알 수 없는 화공의 비밀을 캐내고 복수하는 과정에서 둘의 사랑은 더욱 깊어지는데요. 홍랑은 화지로 쓰이기 위해 표백을 당할 때 쓰인 독성에 감염이 되어 죽든 이겨내던 양단의 선택길에 놓이게 되고 본인을 이렇게 만든 알 수 없는 화공을 찾아내 복수를 하고 아이들을 구해내는데 제이는 모든 일을 끝내고 상처투성이로 돌아온 유난히도 힘든 삶을 살았던 홍랑에게 무릎을 내어주며 힘들면 좀 쉬어도 된다고 한숨 자고 일어나도 된다고 꿈길 따라 걷고 또 걷다가 너무 멀어져도 돌아오기만 하면 되니 괜찮다고 난 내 곁에 넌 내 곁에 그렇게 서로 있어야 할 곳에 있어주자고 말하며 안녕을 구합니다. 그렇게 홍랑은 긴 겨울을 끝냈는데 너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준 제이의 사랑이 홍랑을 온전히 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줬습니다. 드라마는 원작보다 홍랑 캐릭터를 더 입체적이고 더 비극적으로 그렸습니다. 한평대군의 사이코패스적 설정도 훨씬 강조돼 있었어요. 확실히 김재욱 배우의 광기 어린 연기 덕분에 몰입도가 장난 아니었죠. 탕금 결말 해석의 핵심은 바로 마지막 장면인데 2년 뒤 민상단을 이끄는 제이가 스스로 쪽을 지고 고아들을 돌보며 상단을 이끌어가는데 밤이 되면 여전히 지붕 위에 올라가 이제는 진짜 동생 홍랑이 아닌 휘수를 기다립니다. 제이야 라며 죽은 줄 알았던 홍랑이 2년 후 제이 앞에 돌아오는 듯한 장면으로 마무리되죠. 실제로 돌아왔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름답게 눈이 내리는 곳에서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으로 끝나는데요. 행복한 얼굴로 서로 마주봅니다. 실상 홍랑이 돌아온 것일 수도 있고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한 것일 수도 있는데 이는 홍랑이 살아있다는 열린 결말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사는 게 죽는 것만도 못했던 홍랑과 제이는 서로에게 구원을 주고받으며 서로를 변화시키고 치유했습니다. 결국 제이와 홍랑은 행복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랑의 마음을 이입하고 제이의 입장을 이해한다면 끝은 해피엔딩이 단연코 맞지 않을까요? 이탕금은 금을 삼킨다는 뜻으로 죽을 때까지 금을 삼키는 형벌이라는 의미가 극중에 살아가는 사람들 모두에게 해당하는 것인 것 같아요. 극 속 금은 부나 명예, 권력 같은 욕망일 수도 있지만 결국 고통을 견디고 삼키는 삶 그 자체를 뜻한다고 해석할 수 있겠죠. 죄를 먹고 또 먹으며 살아간 심혈국, 민현의 꽃님이 어쩔 수 없이 고통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제이, 홍랑 무진이 이겨내는 삶, 한 시대를 살아갔던 삶이 참 고달팠던 두 사람이 서로를 만나 위로하고 의지하고 서로를 지켜줬던 이야기, 탕금이었습니다. 미스터리 이야기를 이렇게 아름답게 풀어낼 수 있을까요? 진짜 홍랑의 이야기와 이 이야기의 모든 발단의 스토리가 궁금하시면 직접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영상뿐 아니라 끝까지 버릴 내용 없이 스토리가 탄탄해요. 또 다른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